누구나 좋은지는 아는데 또 누구나 이용은 못하는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디딤돌 대출인데요. 금리 낮은 건 소문으로 이미 알고 계실 테고 이러한 디딤돌 대출에도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현실 반영이 안 되는 소득 조건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조건부터 또 어떤 점이 바뀐 건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정부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조건을 보게 되면요. 신청 가능한 주택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제외 읍 또는 면지역은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주택의 가격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는 KB 시세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빌라와 연립 같은 다세대 건물의 경우 공식적인 시세가 없기 때문에 진행할 때 평가하는 감정평가의 금액이 6억을 넘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족한 금액을 잔금일 전에 대출로 미리 신청해두고 또 잔금일에 신청한 금액이 대출로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대출 없이 주택을 샀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지 못할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구입하고 나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3개월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참고해 주시고요. 구입 후에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꼭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이면서 또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부부의 경우 두 분 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하겠죠?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도 없으면 생애 최초금의 자격으로 LTV 80%까지 대출도 가능한데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거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했었다면 생애 최초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신혼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거나 또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면 되는데요. 결혼 예정자 같은 경우 청첩장, 예식장 예약 서류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바뀐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소득 조건인데요. 기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이 8,5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요. 기존 부부 합산 자산은 4억 5,800만 원에서 5억 6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자산의 경우 기준 금액이 매년 조금씩 바뀌니 꼭 참고해 주시고요. 대출 한도는 생애 최초 기준으로 LTV 80%와 DTI 60% 이내에서 작은 금액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최대 한도는 4억이기 때문에 4억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과 또 대출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 금리가 다릅니다. 표를 띄워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 기본금리에서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추가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기간과 납입 회차에 따라 0.3%에서 0.5%까지 금리 우대가 가능한데요. 청약통장에 있으신 분은 이미지를 참고해서 몇 %까지 우대가 가능한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두 번째,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 우대. 부동산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우대금리 항목은 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만 진행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다자녀 가구 0.7%, 두자녀 가구는 0.5%, 한자녀 가구는 0.3% 금리 우대. 네 번째,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금리 우대. 이처럼 기본 금리에다가 또 우대 금리를 중복 적용해서 최종 금리가 결정되는데요. 최저금리가 1.2%이기 때문에 그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산심사를 통과했지만 추후 재심사를 통해 자산심사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경우는 금리가 올라갑니다. 자산이 1,000만 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에는 0.2%가 올라가고요. 자산이 1,000만 원 초과로 초과된 경우에는 3%가 올라갑니다. 이러면 금리가 갑자기 4%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자산이 초과하는 분들은 신청하셔도 의미가 없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경우 상환 방식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중에 선택 가능하고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그리고 체증식 상환 중에 하나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떤 상환 방식이 좋은지 모르시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다 정리해둔 게 있죠. 대출 상환 방식에 따른 장단점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링크를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조건과 또 바뀐 소득 조건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역시 디딤돌 대출입니다. 저도 나중에 주택을 구입한다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서 구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대출 한도와 금리로 골머리 앓으며 고민하고 계실 신혼부부들에게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 What you want, what you need, gotta take all you got.